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유엔데이죠. 유엔데이. 그러나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요즘 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국제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 통계학적이고 그다음에 경험칙인 얘기입니다. 그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일반 국내 결혼과 달리 딱 그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 결혼 같으면은 그 재벌들 그 자녀들이 뭐 수십억짜리 결혼도 하고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은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결혼도 하지만 국제 결혼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결혼을 시작을 해서 그 부인이 한국에 도착해서 새살림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국제결혼 비용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0만 원 갖고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갖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총액 불변의 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서 그냥 2,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그런가 하는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지금 국내에는 많은 국제결혼 정보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외국 여자를 찾아서 그 외국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국제결혼을 할 여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 남자에게 맞는 여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교제, 대화, 만남 이런 걸 갖고 결혼을 시켜주는 그런 업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0만 원을 들여서 결혼이 가능한가?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령 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남을 갖고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가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만은 총액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한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대략 한 20만 원 정도가 학원에 내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 정도를 대기를 합니다. 한글 교육을 받으려면은 지금은. 왜냐면 1년에 2번 교육을 시키고 한 번 교육을 시킬 때 대략 6개월을 가르치기 때문에 물론 학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여태까지 봤을 땐 평균 6개월 정도를 가르치더라고요. 평균. 그렇다 보니까 후반기를 가정한다면은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배우려면은 그 7월 1일 이전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7월 1일 이전에. 그런데 그 전반기는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6월 31일까지 전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그 전반기의 강의가 시작되는 동안은 이제 등록이 안 되니까 전반기 강의할 때 등록이 해가지고 후반기 때 이제 강의를 듣는 거니까 접수야 뭐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대기는 1월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는.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대략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12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한글 교육 끝나고 또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하는 사람들은 13개월, 보통 한 14개월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4개월 동안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겁니다. 다달이 한 달에 여자에게 생활비 쪽으로 10,000페소 정도 준다고 했을 때 25만원 잡으면 그것도 꽤 되는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한글 교육이 없었을 때 일단 비자를 내서 여자가 들어갈 때까지는 3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물론 이혼했죠. 그리고 또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국제 결혼을 꼭 업체를 통해서 뭐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업체에서 그 저질 여자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좀 현재 필리핀 여자들하고 살고 있는 한국 남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지인 소개라고 해서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돈 줘야 됩니다. 항공료 다 내주고 나중에 수고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부인이 결혼할 여자를 통해서 필리핀 말로 다 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도 결국 2-3천만 원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은 2-3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1,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1,500만 원 정도가 다른 비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도망을 가서 잡으러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어쨌든 국제 결혼은 2천에서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국제 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의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일반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업체에서 1,000만 원 요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가서 여자 보고 와서 후불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자가 가서 살림할 때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여자가 도망갔을 때는 또 이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뜯기는 돈 이런 걸 다 합쳐도 결국은 잘 사나 못 사나 기본적으로는 2-3천만 원은 다 들어갑니다. 돈을 안 들이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뭐 1,000만 원을 썼네 2천만 원을 썼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죠. 제가 1,000만 원을 건네는 걸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조금 과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분들도 자기가 1,000만 원을 썼다 그래도 1-2천만 원에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잘 만났지만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결혼은 특히 그렇습니다. 꼭 여자가 도망가서 여자가 돈을 뜯어서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리드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여자도 그렇게 다루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남자도 잘해야 되고 여자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 여기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녀의 만남이 외관적으로는 딱 남녀의 만남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이력이 합쳐지는 겁니다. 남자가 살아온 이력, 또 여자가 살아온 이력, 그 이력의 배경에는 양쪽 집안의 그 문화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한 번에 탁 보고 알겠습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겪어보기 위해서 만나서 식사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만나서 영화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만나서 가까운데 여행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뭐 같이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놀이기구도 타보고 뭐 당일치기도 얼마든지 하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여자가 말하는 태도, 또 말하는 그 교양 수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댐댐이를 보고 내 가정을 지켜줄 여잔가, 또 내 가정을 키워줄 여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괜찮다 하실 때는 이제 그 여자 친구도 또 만나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도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여자네 식구들도 만나봐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자 얼굴만 보고 오케이, 그날 만나서 그날 밤 같이 자고 다음날 결혼식하고, 이런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물어보는 게 그 이상한 거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결혼이 아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 없다. 그리고 남자 여자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남을 가지면서, 그럼 그때 가서 남자가 여자한테 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되게 보고 싶어, 막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남녀 간의 이성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프로포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 과정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관적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했다, 이런 형식적인 거지만 그 여자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여자죠. 창녀나 술집 애들 말고 일반적인 여자들은 부모 밑에서 크다가 자기 식구가 아닌 외간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변화, 이것이 아주 심각하고 지대한 것입니다. 여자한테는. 그럼 여자가 그걸 받아줬을 때는 이제 둘의 관계는 남녀 관계, 일반적인 남녀 관계 아니라 연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연인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 관계로 만나서 프로포즈를 통해서 연인 관계로 됩니다. 연인 관계. 이것도 과정입니다. 이런 연인 관계를 통할, 그때까지 다 돈이 들어간 겁니다. 찔끔찔끔찔끔. 그런 돈을 안 들이고 해서 공짜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안 들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걸로 또 돈이 나갑니다. 뭐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여자를 잡으러 다닌다든지, 여자가 뜯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결국은 똑같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총액을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인이 되면 당연히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죠. 야, 우리 이렇게 사랑만 하지 말고 결혼하자.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받아들이면은 그 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여자네 집안에 초혼을 해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네 집안에 초혼을 해야 되고, 남자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남녀가.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함부로 막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에도
막 쌍말을 하고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서로 막 그냥 휘두르고 이런 극단적으로 막 하고 갈라서는 거 우습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지만 양쪽 가정에 단단한 그런 확인을 받은 관계에서는 싸움을 해도 그렇게 부부싸움 물베기 칼로 물베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좀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에서 꽃 사다 주고 여자한테 그 다음에 무슨 뭐 초콜릿도 사다 주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보고 당일치기로 결혼한 사람들이 저런 미친 새끼 있네. 국제 결혼을 하는데 저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그 당시에는 돈을 안 써서 돈이 굳는 것 같지만 그런 절차를 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 파탄을 막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따가서 내일 끝 이게 아닙니다. 가정 파탄도 조금 전에 제가 정상적인 남녀가 사랑을 키워가는 식으로 가정 파탄이 키워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쌈질하고 여자 집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이혼까지 가서 또 목돈 나가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돈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써도 자 이런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걸 미리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쓰고도 어떤 사람은 가정 파탄이 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지금 제가 방송에 댓글을 못 달게 합니다. 피곤하니까. 왜냐면은 정상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입만 열면은 그러니까 남 욕하듯이 댓글에 그렇게 남 공격하고 뭐 이런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무플루 운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댓글에 보면은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알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카페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알았었으면 진작 알았었으면 이런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갖게 하는 그런 국제결혼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길이 없는 거죠. 본인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학적으로 봐도 국제결혼 비용 총액 불변의 법칙은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세고 뭐 부부연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되고 하는 사람들은 고생만 하는 거죠. 돈만 쓰고 헛돈 쓰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국제결혼 총액이라는 것은 대략 2천에서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딱 칼로 잘라가지고 3,720만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 그 과정이나 뭐 사람들의 그 조건 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안 들어가도 2천에서 3천 아무리 많이 써도 2천에서 3천입니다. 물론 그 비정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베트남 가가지고 지금 그 국제결혼 한다고 막 그 인터넷상에다 얼굴 사진 올리고 뭐 몸매 사진 올리고 그런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여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이 섹스에 대한 서비스를 아주 잘하죠. 왜냐면은 직업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이 먹고 가정 없고 또 자식들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느니 내가 데리고 살 여자한테 물려주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런 여자들한테 한국 돈으로 몇 억씩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온갖 섹스의 그 제공을 받고 뭐 24시간 집에서 그냥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억씩 주니까. 그러나 통상적인 그런 국제 결혼은 2천에서 3천 정도가 어떻게든 나갑니다. 아무리 아껴도 나갑니다. 결혼해 보신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제 결혼을 하시려면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려면은 어떤 여자가 좋을까?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딱 꾸렸을 때 그 가정이 잘 성장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가고 이러면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은 싹 갖다 써버리고 또 뼈 빠지게 뭐 하다 보면은 또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모이고 그냥 힘들게 살면은 결혼 생활이 지겨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자기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 가정에 맞는 여자를 딱 찾아서 앉혀놨을 때는 살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일단 살림이 늘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꾸리려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여자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돈 나가는 비용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써가지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이 잘 성장을 해서 재산이 늘어가는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은 아낀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뭐하고 하는 데까지 돈 쓰는 거 보면은 돈 나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가정을 이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 망가진 인생 망가진 그리고 파탄난 가정 이것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결혼이라는 건 국제 결혼이라는 것은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작 내가 이런 방송을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을 저한테 하실 때 보면은 거기다 2천만원 3천만원 이미 뜯긴 사람이 많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한 번, 두 번 뭐 필리핀에 왔었다 이런 분들도 오늘 500만원 벌써 다 깨진 겁니다. 물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가 잘 판단해 보시고 자기 그 수준과 자기 여건, 형편, 능력에 맞는 가정을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